이원석이 폭탄 증언을 했다. 자, 오늘 청문회, 거제 이 대북 선거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고, 거기서 또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죠. 직격탄을 날려서 이 리호남,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뭐 필리핀에 가지 않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김성태가 70만 달러를 줬다는 말이냐 막 했는데, 아니야, 리호남은 이 북한 스파이고 간첩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공작원이기 때문에 중국 여권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리호남 이름으로 누가 가느냐, 거기 돈 받으러 가는데 중국 여권이나 이런 거 통해서 갔을 거야.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안내를 다 했어. 오카타 호텔인가요? 호텔 이름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 호텔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초저녁 무렵에 만나가지고 자기가 안내를 해서 김성태가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70만 달러를 미리 김성태에게 이제 준비를 해줬고,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줬다. 자, 그리고 거기서 뭐 막역한 사이로 서로 막 이야기도 오갔다.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죠, 그제. 그래서 완전히 서영교가 당황해서 지금 서영교 난리 났습니다. 그 어떻게 처음에 방용철 부회장이 진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서영교가 진짜 리호남 봤어? 도대체 몇 시 본 거야? 똑바로 말해! 막 하니까는 화가 나니까, 그럼 내 지금부터 진실로 이야기하겠다 해가지고 쫙 이야기해버린 거죠. 서영교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서영교 박살이 납니다. 자, 서영교 제2의 추미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올 정도로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는데 일조를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제는 대북선거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은 대장동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명칭이 아예 이거죠. 민주당이 만든 명칭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자,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검찰이 이거 수사 시작한 거야, 이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 왜 붙여? 거기 수사 시작한 거는 문재인 정권인데, 이재명 수사. 오늘 여기는 오늘은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김용 사건, 뇌물수수죠. 이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나왔고,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서 당시 검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 말을 막 바꾸고 있는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막 말을 바꿔서 돈박제기에 앉았죠. 바로 변호사 남욱돈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원석이 일종의 이 폭탄 발언을 했는데, 이원석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때 이원석이 제대로 이재명을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냈으면은 지금 상황 안 일어납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원석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미적미적, 좌파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막 강화를 했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원석이 고향이 광주죠. 호남 사람이니까 나중에 민주당으로 가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좌편향적으로 그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 당시에 서정욱의 법대로에서 저하고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 지적을 했던 그 이원석인데, 그 이원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만 막 수사를 하다가 그때 검찰 인사를 할 때 패싱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이원석, 그러니까 그때 좌파에 유리하게 수사를 이끌었지만은 결국 좌파가 쳐놓은 이
조작 기소라는 틀을 완성을 하려면 당시 꼭대기에 있던 검찰총장 이원석을 불러서 다그쳐야 되죠. 다그쳐서 당신 이거 전부 다 기소 조작한 거 당신이 다 지시한 것 아니야? 그리고 당신 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것까지 오늘 이제 몰아치려고 부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2차 내란몰이 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을 이첩받아서 가져갔죠. 가져가면서 이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된다. 이런 황당한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의심이 된, 국정농단이면 국정농단이지 의심이 된다. 이런 그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국정농단을 의심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때 내란몰이 특검에서 설명한 이유가 이 박창룡 검사의 이 수사에 대북송금 수사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지침을 내렸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의심이 된다. 정황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초대형 국정농단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내란몰이 특검으로 보내놨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좌파의 주장대로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으면은 직접 박상용 검사에게 하지는 않죠.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을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그것을 해서 초대형 국정농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 연결시켜서 이재명 공소 취소하고 하려고 이원석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원석이 그래도 자기가 잘못 진술을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도 다치니까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석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끌었던 대장동,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나 이재명의 대북 송금 수사가 기획 수사였냐, 기획 조작 수사였느냐, 이재명을 엮어내기 위한 기획 조작 수사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획 조작 수사였다면 정치가 뒤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서 배후에서 있어야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는 이원석 전 총장이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하거나 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 단 한 차례도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픽해서 임명을 했지만은 아니 좌파 수사를 하라고 이재명 그렇게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막 하는데 좌파 수사, 이재명 수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수사를 안 하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관계를 멀리했죠. 그래서 검찰 인사하는데도 패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원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서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받거나 이래야지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건데 취임하고 나서 단 한 차례 자기 임명을 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고 문자도 하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한동훈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텔레그램 깔 줄도 모른다. 무슨 텔레그램으로 내가 지시를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경기도 쌍방울 대북 송금 공모 혐의 이 수사 관련해서 위압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하는 국정조사 이름이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인데 이원석 전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대장동하고 대북 송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절차가 시작됐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자녀 사건이다. 문재인 때 하다가 넘어온 자녀 사건인데 그 이원석은 이 검찰총장을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자녀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시작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거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거를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문재인 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재임 중에나 재임 후에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항소 포기, 대장동 본인이 이제 수사 지휘를 했는데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막 맹렬히 막 비난을 합니다. 본인도 저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시작한 거다 했는데 그 중에 대장동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1기 수사, 2기 수사팀이 있습니다. 1기 수사팀은 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을 했죠. 그때 이 대장동 사건은 처음 불거진 게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대선 후보 경선하면서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렸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그때가 문재인 정권 때인데 1기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1기 수사팀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기 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 좌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연루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빠져 있었다. 그냥 민간 업자들만 조사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기 수사팀이 이재명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 바로 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그때 1기에서 수사를 했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1기 수사팀인데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편된 2차 수사팀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1차 때는 없었다. 이재명은 그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때 1기 수사팀을 했던. 이 사람은 지금 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갔으니까 상당히 이 정권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언론에서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중앙일보는 친정권적인 논조를 펴지만은 가끔 이제 저런 거를 기자로서 저런 걸로 확인을 하면 보도 안 할 수가 없죠. 자, 단독 보도가 대장동 1기 수사팀도 이재명 혐의점 추적을 했다. 수사 필요성 다 보고를 받았다. 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말하고 일맥상통한 흐름이죠. 대장동 1기 수사팀에서도 이재명을 혐의점을 찾아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때 대표죠. 내부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때 대표가 아니었는지 어쨌든 이재명 집권자는 아니었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수사팀이 기존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이재명을 표적 수사했다. 이런 취지로 좌파가 주장해왔는데 그것하고 반대로 1차 수사팀 역시 이재명 관련 의혹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향후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해당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재명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 1기팀에서.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2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은 제 기억과 오늘 확인된 사실과도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출범한 2기 수사팀이 1기 수사팀에 없던 이재명 혐의점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고 1기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무슨 뭐 조작 기소. 이거 제목부터 바꿔야 됩니다.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핵심인 대북송금하고 대장동 전부 다 이 문재인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윤석열 뭐 정부 뭐 정치검찰로 주고 그러니까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공소 취소가 아니고 수사 재개 필요성이 재판 재개 필요성이 더 커진다. 거기다가 이 검찰들을 맨날 사건이나 조작을 하고 이 기소도 엉터리로 하고 뭐 정치적 목적으로 하고 이런 집단적으로 매도되는 검찰이 지금 오늘도 이원석도 그렇고 강백신 그렇고 전부 다 반발을 하고 있죠. 반발을 하는데 직접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검찰 쪽의 입장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